자,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.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미국 부동산 투자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. 네. 첫 번째, why. 왜 미국 부동산인가? 두 번째, how. 미국 부동산의 구매 절차. 세 번째, where. 미국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야 하는지. 지금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과 미국으로 오가면서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고 자문도 하고 이 책을 쓴 고미연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블로그에 코미, 네. 코미로 활동하고 있는 네. 인플루언서이자 이번에 미국 부동산 책을 낸 고 작가님을 모셨습니다. 자,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자고. 이렇게 많은 나라가 있고 한국도 투자할 때가 있는데 네. 왜 미국 부동산입니까? 네네, 그쵸. 제가 미국 부동산에 눈을 뜬 계기가 이제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절세 목적이 있었어요. 그때 2017년, 18년, 19년도에 규제가 심화되면서 2019년에 미국 부동산에 첫 투자를 한 거고요. 그 외에 세 가지 또 좀 장점이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생각보다 미국 부동산이 싸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게 미국 부동산 제가 샀다고 하니까 너무 비싸지 않아? 그렇게 비싼 걸 15억, 20억 하잖아. 네, 그렇게 비싼 걸 어떻게 샀어?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미국 부동산이 굉장히 쌉니다. 예를 들면 강남의 평균 가격이 떨어져서 지금 14억 8천, 14억 중반 정도 했거든요. 그런데 전 세계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맨하탄이 평균 그 주택의 가격이 12억. 어? 네. 아니 맨하탄이 12억밖에 안 한다고요? 네, 가장 비싼. 경기도 가격이네? 그렇죠. 그래서 와. 네네. 그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싸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고 이제 제가 미국 부동산을 선택했고요. 두 번째로는 전 세계 글로벌 자산가들이 미국의 달러 표시로 된 그 자산에 투자하기를 원하잖아요. 그만큼 그렇죠. 수요자가 많다는 건 내가 매도하고 그 양도 차익을 실현할 때가 중요한데 받아줄 수요자가 많다는 게 저에게는 매력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네. 자산은 한국 사람들과 네네. 일부 외국인이 있지만 네네네. 미국 부동산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수요자가 될 수 있다는. 네. 이것도 되게 솔깃한 네.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달러 소득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이 매력이 있었습니다. 특히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레버리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지어진 집을 사시는 건 저도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. 그런데 제로금리 때 특히 금리가 어느 정도 그 월세 수익률보다 낮을 때 적절하게 대출을 받으시면 달러 소득이 생기시거든요. 그래서 그 달러 소득이 생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 소득을 벌어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럼 여기서 매직이 들어갑니다. 네. 뭐냐면 어떤 저도 매직이죠? 네. 해외 부동산 투자잖아요. 네. 베트남. 일단 월세 수익이 3%에서 5% 나왔다. 네. 그런데 매매가가 그대로인데 내가 팔았어. 네. 근데 지금처럼 달러가 1,100원에 샀을 때가 아니라 1,300원 넘어갔을 때 매도를 하는 순간 기본 수익이 20%가 지금 환차익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맞아요. 같은 10억에 집을 사고 팔아도 똑같은 10만 달러라도 환차익 때문에 그냥 네. 2억을 그쵸. 버는 경우가 있어요. 네, 이게 그래서 진짜 미국 부동산의 가장 큰 또 장점이 네. 되지 않을까. 왜냐면 맞습니다. 달러는 계속 또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네. 다들 달러 망했다 했잖아요. 안 망했습니다. 원화가 오히려 떨어졌고 네. 이런 부분에서 되게 빠르게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정리를 하면 미국 부동산이 생각보다는 저평가돼 있다. 네. 맨하탄이 12억밖에 안 한다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달러 자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. 네. 마지막으로 월세 수익률도 달러로 받을 수 있다. 네. 환차익도 가능하다. 네. 자, 그러면 기본적인 월세 수익률은 대략 몇 퍼센트 생각하면 될까요? 지역마다 다르고 그 부동산의 종류마다 다른데요. 당연히 월세 수익률만 임대 수익률만 말씀드리면 3에서 5%. 오, 이 준선데요, 정도. 그래도? 네네. 그런데 좀 더 외곽으로 간다든지 부동산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다양하게 적극적인 임대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아파트먼트라고 불리우는데 임대주택이 있거든요. 임대주택이나 다른 형태의 그 부동산에 투자하시면 수익률을 더 높이실 수는 있고요. 우리 고 작가님이 하와이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했다고 네. 들었어요. 그럼 하와이에 투룸, 투베드룸
투베드룸 콘도나 아파트가 월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? 예를 들면 뭐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현지인들도 선호하는 그 지역에 투베드룸의 신축이 투베드룸의 신축. 만약에 투베드룸의 신축이 전용 면적이 한 26평에서 28, 9평 정도 하거든요. 그런데 그 가격이 뭐 100만 불에서 뭐 한 130만 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장기라고 하면은 6개월 이상의 렌트를 했을 때는 월 4,000불 정도. 그리고 단기로 했을 때는 뭐 비수기일 때는 한 1.5배, 성수기일 때는 1.8배 정도로 그 올라갈 수 있어요. 그런데 이 매월 뭐 4,000불이면 뭐 550만 원을 받아?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,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. 예, 안 되고 그 미국은 한국하고 달리 그 관리비가 예, 높거든요. 랜드로드가 네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,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 콘도미니엄이 100만 불 정도에 제가 구입을 했었는데 그 콘도의 관리비가 한 700불, 800불 정도 나와요. 그런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받아도 그 부가세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관리비를 내야 되거든요. 네. 우리나라랑 좀 다르네요. 네. 저희는 세입자가 살면 네. 관리비를 내는데 네. 여기는 메인테넌스 피를 세입자가 아닌 오너가 내야 되는 거네. 그렇죠. 이게 좀 차이가 네, 있어요. 그래서 4,000불이 다 내 매출은 아니고 야. 관리비를 빼고 네, 한 3,000불 정도? 네. 와, 그래도 3,000불이면 뭐 거의 매월 월급을 받는 거네요, 거의. 네, 그렇죠. 네, 그래서 한 400만 원 가까이 되니까. 네, 대출을 안 받고 음. 그 투자를 했다고 했을 때는 그 투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한 3%대 수익률이 나오고요.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금리가 미국이 더 역전됐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순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. 너무 대출을 많이 받으시면. 그리고 어떤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3베드나 2베드 같이 좀 대형보다는 월세 수익률만 보면 원베드나 스튜디오, 원룸이 스튜디오. 네, 월세 수익률은 더 높은 편입니다. 네, 그래도 시세 차익을 본다면 네. 2배드 이상 가는 게 좋죠. 네, 시세 차익은 나는 양도 차익이 더 중요하다. 그 투자금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하면 좀 큰 평형대가 더 수익률이 높습니다. 네. 자, 이제 하우 나갑니다. 네. 어떻게 미국 부동산, 해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네. 좀 말씀해 주세요. 이게 네, 핵심만. 간략하지가 않은 내용인데 최대한 그래도 일단 최대한 편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. 그런데 당연히 한국에서 부동산 사실 때 뭐 입지를 분석한다든지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분석하시는 그런 뻔한 그런 절차 말고 그 미국은 좀 구매자를 보호하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요. 그래서 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매수자, 그러니까 바이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. 30일 이내에는.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는 부동산 대금을 계약금, 중도금, 잔금을 그 셀러, 매도인한테 보내야 매도인한테 보내야 되잖아요. 근데 미국은 그러시면 큰일 나고요. 에스크로우 계좌로 보내시게 맞아. 돼 있어요. 신탁사한테 넘기는 거죠. 네네. 그런데 그 에스크로우 회사가 우리나라의 신탁 회사의 개념보다는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.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건 대금을 관리하고 이 집주인이 아무 문제 없이 소유권을 넘길 때까지 그 집주인은 돈을 구경도 못 하거든요. 네. 그럼 일단 가운데서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거네요. 네. 그래서 계약 단계가 끝나기 전까지는. 네. 그 양 당사자가 계약의 의무를 잘 이행하는지 또 체크를 하고요. 소유권에 대한 조사를 해요. 이 소유권에 어떤 서류상에 나오지 않은 여러 가지 뭐 근저당, 저당, 뭐 질권이 잡혀 있거나 차압이 들어가 있거나 뭐 채무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이 물건이 지상권. 안전한지를 네, 대신 그런- 봐주는 거네요. 네네. 와. 그런 소유권 검토도 하고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등기 업무까지. 그러니까 법무사가 아니라 법무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. 세 번째 차이는 우리나라는 정말 큰 건물을 사지 않는 이상 사전 점검을 전문가가 안 하잖아요. 그렇죠. 그냥 어설프게 하는 네, 거지. 그냥 우리가 뭐 이제 분양받을 때 사전 점검 날 이렇게 지정된 날에 그 집에 가가지고 눈으로 대충 보고 포스트잇 붙이시고 오시잖아요. 그런데 미국은 거의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서 그리고 주택이거나 아파트 뭐 콘도미니엄일지라도 그리고 새로 분양해서 지어진 새 집이어도 이런 전문가들이 다 점검을 해주거든요. 근데 그 전문가들이 단순히 눈으로 대신 봐주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의 전문 설비
장비를 와. 가지고 와서 뭐 심지어 냉난방 온도가 그 어떤 일정 시간 동안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뭐 온수가 잘 그 급수가 되는지 하수 배수는 어떤지 뭐 오염 물질이나 뭐 그런 냄새가 나진 않는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일주일 정도 뒤에 리포트를 줘요. 대박. 네, 그러면 그 리포트를 가지고 집을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보냈어도 협상이 또 돼요. 그 사전 점검 결과 정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을 캔슬할 수 있어요. 야, 이게 확실하게 국내랑 네. 다른 부분은 네. 미국은 매수인에게 좀 더 안전하면서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소비자 거예요. 중심적으로 돼 있네요.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감정 평가도 합니다. 오, 네. 건물이 아닌데 네, 감정평가기. 건물이 아니어도 주택도 감정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감정 평가 자체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최근의 실거래가라든지 주변의 지금 호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낮게 나왔다. 그러면 또 계약 취소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오. 이런 안전장치들과 절차가 있다는 게 좀 한국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. 근데 해외 부동산인데 대출이 나오나요? 미국은 그 외국인에게도 그 나라의 그러니까 자국에 소득이 있고 신용이 있으면 그 LTV가 70%까지 와. 그 주택의 그 감정평가한 그 가액의 70%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. 상업용 건물은 이보다는 조금은 더 낮고요. 야, 이거 레버리지 되는 부분 되게 솔깃한데요? 네, 그 미국은 투자를 장려하고 이런 다주택자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주택수 때문에 대출이 뭐 제한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. 자, 미국은 임대 사업을 장려한다는 거죠? 네, 일종의. 네. 다주택자를 만들어서라도 네. 주택을 공급하겠다. 네, 맞습니다. 아, 이거 네. 좋네요, 정말. 네. 이 절차가 사실 복잡해서 제가 꼭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주택을 결정을 하면 오퍼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가격과 조건을 어떤 문서로 정리해서 그 집주인에게 제출하고요. 오. 그 집주인은 여러 개의 오퍼를 가지고서 가격과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. 아니, 이게 한국처럼 네. 구두로 타는 게 아니에요? 네. 내가 5억 이게 아니라 아니요, 네. 이게 네.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넘기는 거예요? 네, 페이퍼로 좀 더 확실하고 네. 안전하겠네. 네, 기록이 그래서 있으니까.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셀러 매도자가 다시 또 카운터 오퍼를 주고요. 아, 카운터 여러 번 핑퐁핑퐁 오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사가 돼서 계약을 하게 되면 에스크로우 계좌가 개설이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그 외국간 지정거래은행 신청하고 그 취득 신고하고 송금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빠르게 하셔야 되는 게 대출을 신청하셔야 돼요. 오. 네. 한국도 요즘에는 대출 심사하는데 2, 까다롭죠. 3주에 걸리잖아요. 네. 미국도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대출을 알아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그 사이에 또 사전 점검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 은행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집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양 당사자가 계약의 의무를 모두 다 수행하고 그 양 당사자가 그 사인을 하는 거죠. 그 아. 양도에 대한. 네네. 그래서 등기 문서에도 그 매수자도 본인이 서명을 하시고 이를 공증받아서 그 에스크로우 회사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계약과 잔금까지 평균 2개월 정도잖아요. 네, 똑같아요. 미국은 어때요? 미국도 한 네. 2개월 정도 텀을 주나요? 45일에서 60일 정도. 아, 그럼 거의 비슷하네요. 네, 비슷합니다. 마지막으로 이거 제일 솔깃할 것 같아. Where? 어디냐? 나-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좀 주목하면은 돈이 될까요?